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맞는 국빈인 문 대통령에 대해 작정하고 역대급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첫 일정은 마드리드 왕궁 행사장에서 열린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주최의 환영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왕이 직접 내어준 롤스로이스 1호차에 탑승해 기마대 의전 호의를 받으며 왕실에 도착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 부부는 직접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 부부는 군악대가 애국가와 스페인 국가를 연주하는 것을 지켜봤고, 국가 연주 중간에는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끝에 위치해 있지만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6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서는 음식, 의류 등을 통해 스페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에서도 K-팝,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끌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경제 분야 협력도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코로나 초기 방역 분야 협력 지원에 사의를 표한 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문 대통령의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 연례 포럼 참석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국빈 만찬에 최대 규모의 경제인들이 참석한다. 스페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 스페인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이 의례적인 국빈 환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스페인 외교부 수반들이 총출동해 경제, 과학, 보건,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한국과 교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영식에서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펠리페 6세 국왕은 문 대통령에게 최고 국민훈장, 김정숙 여사의 국민훈장 대십자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도 마드리드의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청 앞에서는 태극기와 스페인 국기, 응원 피켓을 든 교민들이 사랑해요 대통령 등을 외치며 환영했고, 문 대통령은 마르티네스 알메이다 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방명록에 서명을 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본격적인 환영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알메이다 시장은 한국의 사례를 보며 코로나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판문점 선언도 국제사회의 역사적 선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알메이다 시장은 특히 문 대통령에게 황금 열쇠를 전달하며 마드리드 시의 문이 언제든 열려있음을 뜻한다면서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황금 열쇠는 마드리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국과 스페인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도 이를 두고 감탄할 정도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행운의 열쇠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펠리페 6세 국왕 내외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스페인 왕궁 고급홀에서 열린 갈라 디너 만찬은 한국 국빈 방문 덕에 이 만찬이 부활됐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의 건배사 이후 답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양국은 서로 닮았다며 양국 국민은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70년 이상 이어진 우정이 지난해 코로나 상황 이후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은 코로나 초기 적도 기니에 고립된 한국 국민들의 귀환을 도와준 스페인을 잊지 않고 있다. 한국이 스페인에 제공한 신속 진단키트도 우정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녹색 성장 등 미래 공통과제에도 함께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2019년 8,200여 명의 한국 순례자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새로운 70년도 서로에게 행운을 주는 부엔 까미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잔을 들고 샬룻, 무차스 그라시아스라고 외치고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은 많이 달라졌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의 달라진 위상은 자리 배치부터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회의장에 도착한 각국 정상들이 나눈 대화에서도 한국이 주가 됐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회담도 최상이었는데 문 대통령님이 오셨으니 이제 G7도 잘 될 겁니다라고 하자 존슨 총리는 네 그렇죠.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죠.
방역 1등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맞습니다. 한국 대단해요 라고 호응했고 마크롱 대통령도 다들 생각이 같으시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웃음으로 그 칭찬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기대감과 부러움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오스트리아 정상들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쿠르츠 총리에게 묻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월드 챔피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에 쿠르츠 총리는 한국의 기술과 정보 활용은 유럽이 생각하는 가능한 정도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도움이 됐다며 미래 기술과도 연결된 건강, 보건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한국처럼 성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쿠르츠 총리는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1차 팬데믹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배웠다. 한국은 방역과 백신 모두에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14일 오전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코로나 퇴치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판데어 벨렌 대통령은 한국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특히 물리치는 데 있어서 정말 세계 챔피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GDP도 크게 향상돼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바이오 사이언스가 굉장히 발전돼 있기에 오스트리아가 갖춘 기술과 한국의 산업화 기술을 서로 연계시키는 것이 코로나를 퇴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떠나기 전인 15일 오전 문 대통령은 독일 제약사 큐어백사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최고 경영자와 화상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큐어백사는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의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으로도 불립니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큐어백이 세계 최초로 mRNA 활용 치료법을 개발했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올해 110억 도지의 백신이 필요하지만 아직 물량이 이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스 CEO는 이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제약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의 우수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새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합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